안녕하십니까. 조박사 TV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기출문제를 반드시 보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서 20% 그대로 나오고요. 거의 나머지 80%는 기출문제를 응용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반드시 살펴보고 가셔야 됩니다. 문제 패턴이 기출문제를 보시다 보면 문제 패턴이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문제를 살펴보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기보다는 이제 필기 위주로 보고 있는데요. 실기는 거의 많이 합격을 하는데 필기에서 과락이 나와서 안 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필기 위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1번 노년계의 일반적인 특성은 1번 사고의 융통성이 증대된다. 2번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대된다. 3번 삶에 대한 회고적 경향이 나타난다. 4번 역할 상실로 자기 정체성이 강화된다. 5번 내향성의 감소로 매사에 신중해진다. 노년기의 일반적인 특성은 사고의 융통성이 감소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유대관계도 축소됩니다. 삶에 대한 회고적 경향이 나타난다.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역할 상실로 자기 정체성이 약화되고요. 내향성이 증가돼서 매사에 신중해진다. 내향성이 증가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2번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관계로 오른 것은 1번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한다. 2번 가족관계는 경직된 상태로 유지한다. 3번 형제 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한다. 4번 배우자와 성적 욕구를 자제한다. 5번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 형성을 하도록 돕는다. 네, 노년기에 바람직한 가족관계로 오른 것은 5번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 형성을 하도록 돕는다. 5번이 정답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하면 안 되고요. 가족관계는 경직된 상태로 유지한다. 경직된 가족관계는 유연한 상태로 유지한다. 가 맞죠? 그다음에 형제 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한다. 이거 틀립니다. 형제 자매와 관계도 젊어서는 경쟁 관계를 유지하다가 점차 이제 상호 이해하고 동조하는 경향을 나타내고요. 배우자와 성적 욕구를 자제한다. 이것도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정답은. 자, 3번. 다음 중 노인 장기양 보험 급여 대상자는 1번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여성. 2번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 4번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 5번 뇌경색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 네,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결핵으로 일상생활 어려운 50세 남성 틀리고요. 65세가 안 되면 치매나 중풍이나 파킨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이 정답입니다. 3번. 자, 4번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1번 장기요양 등급 판정, 2번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3번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4번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및 계약, 5번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 설립 신고.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공단의 업무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입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은 장기요양 기관에서 하고요. 서비스 비용 청구도 장기요양 기관에서 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 및 계약은
이제 수급자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기관하고 계약을 하는 거고요. 장기요양 서비스 사업자 설립 신고는 서비스를 사업자를 설립 신고자 할 때 시군구청에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정답은 1번입니다. 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기요양 급여는 다음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심신 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함. 1번 방문 요양, 2번 방문 목욕, 3번 방문 간호, 4번 지하간보, 5번 노인 요양시설. 하루 중 일정 시간이라는 말이 나오면 주야간보를 고르시면 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아침에 모시고 왔다가 저녁에 모셔다 드리면서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심신 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은 주야간보가 해당이 됩니다. 자, 6번 노인 장기요양 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 활동 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은 1번 환경관리, 2번 이동도움, 3번 세탁물 관리, 4번 기본 동작훈련, 5번 일상생활 동작훈련. 환경관리는 시설 관리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동도움이 신체활동 지원에 들어갑니다. 세탁물 관리는 시설 관리고요. 기본 동작 훈련은 기능회복 훈련입니다. 일상생활 동작 훈련도 기능회복 훈련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 7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될 서비스 제공 원칙은 1번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번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한다.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상태 변화가 있어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번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춘다. 정답은 3번입니다.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고요.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행위는 못하죠. 상태 변화가 있어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태 변화가 있으면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서 변경된 급여 제공 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요.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의 기준에 맞추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8번. 다음에 시설에서 시설 대상자가 보상받아야 할 기본 권리는 다음. 우리 애들이 잘 안 오니까 그런지 똑같이 음식을 흘려도 나한테만 이러니도 화를 내. 나를 괄시하는 거지. 1번. 신체 부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번.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번.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정답은 5번입니다.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우리 애들이 잘 안 오니까 그런지 똑같이 음식을 줘도 나한테만 더 화를 내. 네, 나를 괄시하는 거지. 이거는 차별대우 금지 원칙, 평등의 원칙, 경제력에 따라 차별을 하면 안 되겠죠. 경제력, 종교, 고향, 혈연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하고요. 차이를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별적인 특수성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그래서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학대의 유형은
대상자의 아들이 대상자가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몰래 인출해 가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목격하였다. 1번 유기, 2번 자기방임, 3번 경제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신체적 학대. 이거는 쉽게 고를 수가 있죠. 그 학대 유형에서. 그러니까 그 어르신 기초수급금을 몰래 인출해 가는 것을 봤으니까 경제적 학대 3번이 정답입니다. 10번. 다음 중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역할로 오른 것은 1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 2번 장기요양 급여 비용 지급, 3번 장기요양 재정정책 수립, 4번 장기요양 요원 권리침해 상담, 5번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는 장기요양 요원의 권리침해를 상담하는 법률적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장기요양 요원 지원센터 4번. 11번. 11번. 다음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번 야한 농담을 자주 한다. 2번 성경험 여부를 묻는다. 3번 통화할 때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한다. 4번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5번 신체의 일부를 밀착하거나 당긴다. 시각적 성희롱은 보여주는 거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야한 농담을 하거나 성경험을 묻거나 통할 때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하거나 이거는 언어적 성희롱이고요. 신체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기는 건 육체적 성희롱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 요양보호사가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1번 대상자가 학대받는 상황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2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 3번 장기형 1등급 대상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한다. 4번 서비스 방법이 확실치 않을 때는 경험에 따라 제공한다. 5번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기록을 한다. 네, 정답은 서비스 제공할 때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제공을 하면은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가동 나들이를 이유로 서비스 시간 변경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한다. 2번 정해진 시간은 조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3번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4번 요양보호사가 원하는 시간대에 방문한다. 5번 부재 중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 14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될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2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여 대상자를 서로 교체한다. 3번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4번 장기요양 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을 가족에게 알려준다. 5번 본인 부담금 면제를 요청받으면 관리 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한다. 옳은 것은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하면 안 되고요. 동료 양보사 상해 대상자를 서로 교체하면 절대 안 됩니다. 3번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정답입니다. 옳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을 해준다고 했죠. 그게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이고요. 4번 장기형 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을 가족에게 알려준다. 안 되고요. 본인 부담금 면제를 요청받으면
관리 책임자가 상의하여 조정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5번. 기저귀 사용량이 많다며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보호자에 대한 대처 방법은 1번 시설장과 상의해 보겠다고 회피한다. 2번 오염이 덜한 기저귀는 재사용하겠다고 한다. 3번 사용량을 얼마나 줄이기를 원하는지 되묻는다. 4번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한다. 5번 보호자에게 요청한 대로 기저귀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한다. 16번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가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 방법은 1번 손목을 가볍게 털어준다. 2번 통증 부위를 신경보다 낮게 한다. 3번 손목 부위 압박 분대를 적용한다. 4번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번 손목 부위를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한다. 정답은 3번 손목 부위에 압박 분대를 적용한다가 정답입니다. 3번 손을 가볍게 털어주면 삐었는데 더 악화되겠죠. 그 다음에 통증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해야 되고 손상 직후는 냉찜질을 해야 됩니다. 손목 부위에. 그 다음에 손목 부위를 굽혀 폈다는 운동을 하면 안 되겠죠. 삐어가지고 지금 늘어나 있고 아픈데 그런 운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감염성 질환은 1번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여 발생한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증상이 있음 1번 옴, 2번 결핵, 3번 독감, 4번 머릿니,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 정답은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그래서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증상이 있고요. 오염된 음식을 섭취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장염에 감염되면 증상이 약하더라도 2, 3일간 쉬어야 되고요. 2, 3일 동안 음식 조리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18번 방문 요양 서비스 기록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오전에 물을 많이 마셨다. 2번 점심때 여러 사람이 방문했다. 3번 옆집에 마실 갔다 한참 만에 오셨다. 4번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 5번 오랜만에 방문한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전에 물을 많이 마셨다. 점심때 여러 사람이 방문했다. 마실 갔다가 한참 만에 오셨다. 이거는 주관적인 판단이고요. 그래서 4번은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 이렇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오랜만에 방문한 며느리의 이야기를 나눴다. 오랜만에가 언제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9번 요양보호사가 사용하는 기록지 종류와 기록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상태 기록지 상담 내용 및 결과 2번 사례회의록 대상자의 욕구 사정 3번 인수인계서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 4번 급여 제공 계획서 섭취 배설 목욕 등의 상태 5번 정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 그래서 장기요양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기록하는 급여 제공 기록지의 종류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상태 기록지, 사고 보고서, 인수인계서 이 네 가지입니다. 그 상태 기록지 그 상담 내용 및 결과는 상담일지에 해당됩니다. 상담일지. 그다음에 사례 대상자의 욕구 사정은 욕구 사정지, 인수인계서가 아니고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는 사고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섭취나 배설, 목욕 등 상태를 기록하는 것은 상태 기록지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제공 시간과 내용을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